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선 후기 군사제도, 정치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선시대에는 왕과 그 다음에 의정부, 그 다음에 육조 중심으로 나라가 운영이 됐었습니다. 의정부의 3명의 정승,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왕과 함께 정책을 결정하였고 결정된 정책을 육조에서 실행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기구가 굉장히 강해지게 되는데요. 그 새롭게 강해지는 기구가 바로 비변사라고 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이 비변사라고 하는 기구는 변방 방어를 준비하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이 기구가 강해진 이유는 바로 변방 때문이었습니다. 조선의 왕 중종 때 이 비변사라고 하는 기구는 변방에 국경선 근처에 중요한 소란이 났을 때, 외적들의 침입이 주구장창 있었을 때 이것을 전폭적으로 방어를 하기 위한 임시기구였습니다. 하지만 이 조선시대를 뒤흔든 두 가지 사건이 있었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양난을 거치게 되면서 이 기구는 상설기구화 되게 됩니다. 상설이라고 하는 기구는 임시가 아니라 이제 계속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이나 이런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이 비변사에서 모든 일을 결정하게 됩니다. 원래는 국방이나 군사나 이런 쪽만 담당을 하다가 지금 나라가 너무 시급하게 위급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국가의 모든 문제를 각각 나눠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변사에서 모든 걸 맡아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비변사가 상설기구화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고, 여기서 모든 일을 맡아서 책임져서 하기 때문에 이 비변사가 힘이 강화가 굉장히 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원래 정책을 결정하는 의정부와 그리고 정책을 실행하는 육조의 힘은 자연스럽게 다운그레이드, 약화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의정부와 육조의 힘도 약해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왕의 힘도 약화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 바로 조선 후기 중앙정치제도의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배울 이런 붕당 싸움, 당끼리 사람들 간의 그런 싸움 같은 경우에도 이 비변사라고 하는 핵심적인 자리를 두고 계속해서 싸움이 벌어지고 차지하는 당이 중심이 되는 당이 이 비변사를 먹어버리는 상황이 바로 조선 후기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군사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군사제도 같은 경우에는 조선 전기 때만 해도 두 가지 중심축이 있었어요. 중안군 같은 경우에는 5위로 구성되어서 수도를 방어하는 그런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지방군 같은 경우에는 절제사를 파견해서 그런 방어를 맡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방을 지키는 군사들은 그 지방을 다스리고 있는 방어를 요충지로 하고 있었고요. 절제사들이 파견되어서 그 군사들을 다스리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중요한 사건을 거치면서 조선의 군사제도는 크게 변화하게 되는데요. 그 변화하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대립제라고 하는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원래는 16세에서 60세까지의 성인, 양인, 남성들이 군대를 갔어야 되는데 양반, 중인, 평민들이 쌀을 내거나 포를 내면서 군대를 안 가는 반군 수포제나 대신 보내는 대립제들을 이용해서 군대가 노비들이 거의 대다수 가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선의 군대는 바뀔 필요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바로 직업군인화 되게 됩니다. 이제 돈을 받고 일하는 직업 전문적인 군인들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기나 의욕적인 면에서 올라가겠죠. 돈을 받고 일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돈을 받지 않고 전쟁에 투입되는 의무병 제도였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의무병보다는 이 직업군인제가 아무리 봐도 더 좋은 효과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앙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바뀌었냐? 바로 5군형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특히 선조 때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훈련도감이라고 하는 부대가 편성되기 시작합니다. 직업군이나 된 부대들이 편성된다는 거죠. 이 조선의 신립이라고 하는 장군이 임진왜란 때 개박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문제점을 직접 몸으로 느끼면서 5군형, 훈련도감, 어영청, 수영청 등 다양한 청들을, 도감을 편성하면서 5군형을 만들게 되면서 직업군이나 하게 되고요. 원래 부대는 포수, 사수, 세수로 구성되기 때문에 새로운 부대가 하나 투입되죠. 원래는
칼, 창을 잘 사용하는 부대와 화살을 잘 쏘는 그런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다가 드디어 임진왜란 때 조총이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서 총을 잘 쏘는 부대를 새로 편성하게 되는 부대가 바로 우군형 체제에서 포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직업군인에는 노비들도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방군 같은 경우에는 예비군 제도를 크게 편성을 하게 되는데요. 그 예비군은 바로 속오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속오군 제도에는 지방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이 성인 남성들이 투입되게 되는데 양반, 중인, 평민, 노비 모두 다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도 양반들도 노비랑 같이 나 훈련을 못해. 어떻게 내가 노비랑 같이 있냐? 빠지고 중인들도 빠지고 평민들도 빠지고 결국에 남는 것은 바로 노비뿐이 없었다. 대립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이 소국은 체제에서도 역시나 노비만 남는 이런 조선 군대의 안타까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도 직업군이나 되기 때문에 이 군대를 가지 않은 성인 남성들은 대신해서 이 사람들을 지원해 줘야 되겠죠. 군인한테 중요한 건 군인들이겠지만 군복, 식량 이런 것들을 포로 대체하는 그런 제도가 새롭게 마련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직접 싸우는 부대, 그 다음에 지원해주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것이 바로 조선의 후기 군사 제도가 되겠습니다.